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도로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전 고속도로 내린천 휴게소에서 새길, 새희망, 새미래를 주제로 동홍천에서 양양 간 개통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양양고속도로 150.2km의 마지막 구간인 동홍천에서 양양 간 71.7km가 이날 개통함에 따라 서울과 양양 간 거리가 25.2km로 줄고 주행 시간이 40분가량 단축됩니다. 이로 인해 연간 2,03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오늘 오전 민선 6기 3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30일 민선 6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켰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역 발전을 견인할 현안 사업 해결과 국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항로 군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지역의 주인은 바로 주민이다며 행정은 민생 중심, 즉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이 주도하는 행정에서 달피해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지역의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 정신없이 민선 6기 7대 분야 23개 공약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중 14개 사업은 완료한 상태이고 9개 사업 또한 정상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전체 공약 중 4가지를 더 완료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진안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을 비롯한 버스비 1,000원 단일화 및 만 80세 이상 어르신 무료 이용, 버스터미널과 승강장, 탄소 발열 의자 설치,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통해 살기 좋아졌다는 말을 듣는 것은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정말 민생 중심의 행정해온 부분들이 아쉬움보다는 뿌듯함으로 좀 남아있죠. 한편 진안구는 민선 6기 후반기 추진 계획인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진안고원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 진안군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진안군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현안 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여행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막상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회 김순정 의원은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이 연간 1천만 돌파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명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길거리 먹거리와 한옥 숙박 위주의 관광 문화에서 달피 재방문 관광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옥마을을 오면 길거리 음식점과 숙박시설뿐이다라는 비아냥거림이 역시 우리가 그동안 기존 시설 개선 측면에서 강력히 치중했던 때문일 것입니다. 보다 공격적인 관광 정책을 펼쳐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 의원은 또 다시 찾는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벤트의 다양성, 거리 문화의 흥미성, 한옥 체험마을의 확대, 체험 행사 등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며 객사와 전통성당에 얽힌 스토리텔링화된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이 좋은 예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대표적인 전주 음식인 전주 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등과 함께 전통떡, 환가, 다과, 막걸리 등을 한옥마을과 연계한 음식관광 상품화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전북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총회가 오늘 남원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6개 시군의 상생발전 방안과 국책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동부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 및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 방안 등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는 중장기 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인 발전계획 수립에 내실 있는 추진과 2020년까지 제정된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의 당위성을 전북 도의회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행복도시 건설청이 세종시 신도시 착공 10주년, 출범 5주년을 맞아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지난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세계 행정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행정도시가 만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한편 국제포럼에 이어 7월 6일에는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주제로 국내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진에어는 오늘 오전 광주공항에서 네 번째 국내선 정기편인 광주-제주 노선 취향식을 가졌습니다. 첫 운항편 기내에서는 신규 취향을 기념해 탑승객 전원에게 제주 감귤 쿠키 2종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진에어는 광주-제주 노선에 189석 규모의 항공기를 투입해 하루 2회 왕복 스케줄로 운항합니다. 김포, 제주, 부산, 제주 등에 이어 이번 광주-제주 노선에 취항해 총 4개의 국내선을 운영하게 된 진에어는 국내선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물 제662호인 전북 완주군 화암사 우화루가 국보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홍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완주군이 국영 중 하나인 화엄사 우화루를 비롯해 4개의 보물에 대해 국보 승격을 추진합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는 국보 가치가 있는 11건의 문화재 중 완주 화엄사 우화루, 밀양 영란루, 칠곡 송림사 5층 전탑, 공주 마고사 5층 서탑 4건의 보물을 선정해 국보 승격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들 4건의 보물에 대해 심사평가를 거쳐 올 연말 안으로 최종 승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완주 화엄사 우화루는 화엄사 입구에 자리한 정면 3칸, 측면 3칸짜리의 2층 누각으로 보물 제662호입니다. 우화루는 정류재란 이후 광해군 3년 1611년에 중건됐으며 조선시대 건축 양식이 잘 반영된 누각으로 평가됩니다. 화암사 우화루가 국보로 지정이 되면은 고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자들의 학습장이 됩니다. 화암사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목조 건물들이 화암사 국보로 지정이 된다면 목조 건물을 2동씩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한 또 화암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폭의 양식의 공포가 기둥이와 기둥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며 점차는 양단부가 경사지고 단순한 형태로 조선 전기 수법이 적용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누각 건물로 조선 목조 건물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